오늘 본격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잠깐 이번 주 주요 정치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예산 전국인데요. 네. 사안마다 부딪힐 예정이라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모쪼록 민생과 국민을 생각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파이터들 등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쌈박질 안 하면 안 되죠.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 이슈 탑 3입니다. 우리 3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야 중진 의원과 무게가 있는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가 권유되고 있다는데요. 험지가 뭐예요? 험지. 험지 영어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그럴 같은데. 때는 우리 한진희 조교님. 네. 험지가 뭡니까? 네, 쉽게 말해서 험한 지역이라는 거죠. 당선되기가 험한 좀 지역. 어려운. 네. 아이, 뭐야. 그러면 멀지는 먼 지역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좀 곤란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네. 험지로 가라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 당사자들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고 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는 현재 출마를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했다죠. 그렇습니다. 험지가 저한테 험지가 어딜까요? 저 계양구에서 머리 염색하고 원래 흰색이라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아, 이런 또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쩐지 염색이 잘 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이재명 대표 좋아하시나요? 네, 2위 한번 알겠습니다. 만나볼까요? 2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의도를 무대로 한 영화가 있다면 네. 이 영화의 제목은 파국이 될 것 같아요. 파국? 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대구공천 저도 안 받아 아. 이러면서 연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를 세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섰죠. 네. 누구죠? 이준석, 유승민 바람이 대구에서 분다고요? 하하! 남 지도하는 소리 전혀 안 봅니다. 바람이 안 와요. 허허, 참. 이 영화 네, 결말 홍준표 궁금하네요. 대구시장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네. 과연 해피엔딩일지, 그렇습니다. 배드엔딩일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1위는요? 네, 1위는 지난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죠. 김기현 대표님? 예, 김기현이고요. 이건 날치기예요. 날치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에요. 김기현. 역시. 뭐 플래시 애니메이션 5인용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깜빡 속았어요. 네, 저는 걱정이에요. 이러다가 또 한 번 여야가 강경 대치하는 건 아니지. 안 그래도 네. 날도 추워지는데 이 전국마저 얼어붙는 건 아닌지 네.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부터 본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거대 양당들이 더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는 민주적인 규범이 무너져서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즐거우니까 청춘이다. 청년층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고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들어가는 월급, 세비, 9명의 부자진 특혜 아닌가, 특권 아닌가. 국회가 신뢰도가 가장 낮잖아요. 김민지 씨. 민지 맞죠? 민지잖아. 김민지잖아. 이름. 다 알고 왔어요. 빨리 국민들 앞에서 소리예요? 얘기하세요. 천명하세요. 김민지. 민지잖아. 저는 길성주예요. 아, 그렇습니까? 민지가 누구예요? 민지. 네. 민지 모릅니까? 몰라요.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이름인데. 그래요? 민지.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민지가 아주 고민이 많다고. 이거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시원하게 해결하자고. 민지가 해달라는데 해줄 수 있잖아.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요? 설마 하는데 맞습니다. 아이씨, 뭐야? MZ 세대를 뜻하는 민지. 네. 이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민지 맞지 않습니까? 그쵸. 네. 뭐 MZ세대는 맞죠. 말자 아니지 않습니까? 민지죠. 민지가 좀 더 이쁜 것 네네, 같아요. 민지가 있어서.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MZ세대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어른들 그리고 정치인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렇죠. 네. 정치인들의 MZ 세대, 이 청년들을 향한 구애, 이 사랑 굉장히 각별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호 혁신안으로 청년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진호 조교님, 이 3호 혁신안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은 비례대표 네. 당선권 안에 50% 이상을 이제 청년으로 채우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당선 우세 지역을 청년 우선 지역으로 네. 배정을 해서 네. 거기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 씨도 여기서 조금 정치를 배워서 네. 공개 오디션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도요? 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열린 기회를 주는 우리 국민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 대통령이에요. 아니 그런 말 꿈이 국무총리예요. 아니에요. 저는 배우입니다. 근데 저도 오디션을 보는 입장이니까 당황해서요. 네, 아무튼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유.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네. 우리 두 조교 모두 청년 정치인인데 네. 이 국민의힘 혁신안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두 분이 국회에 입성할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에서의 혁신안이니까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알바냐 의미가 없죠. 네. 알바. 다만 이 3호 혁신안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사실 청년팔이거든요. 네. 뭐 공천권을 얼마나 확대를 하겠냐느니 아니면 뭐 오디션을 보겠냐느니 이런 게 항상 늘상 반복됐던 패턴이라서 네. 청년 유권자 입장에서 이거를 정말 혁신적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여성 50%가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청년 50%를 넣는다. 네. 물론 여성 청년도 섞긴 하겠지만, 50% 비중으로 했을 때 나머지 전문가들이 어디에 들어가겠는가에 대한 설 자리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3호 혁신안이 성공을 하려면 1호 혁신안도 성공을 하고 2호도 혁신안이 성공해야 되는데 1호의 경우에는 그 징계 취소 그 당사자들이 통합해야 된다. 나 안에 퇴퇴퇴 하고 있는 거고 퇴퇴라니요. 2호 혁신안 같은 경우도 이제 중진 의원들 불출마 이거 권고안 수준이지 않습니까? 3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권고안 수준이라서 아직 뭐라고 하기가 참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당 측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혁신을 막고 있다 생각해요. 된다? 이러한 생각을 이런 가지고 거는. 시작도 안 해보고 벌써부터 이거 하잖아요. 저거 안 될 거다, 될 벌써 거다, 비토가 안 될 넘쳐나는 거다. 그 이번에 안 됐어. 여지껏 안 됐으면 이번에라도 꼭 국민의힘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도 이거에 준하는 더 좋은 혁신안을 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진짜 힘든 청년들 위해서 할 얘기지. 저거 뭐 빛 좋은 개살구네 이런 얘기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거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우세 지역구, 청년 지역구 선정을 해서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 청년들한테 내줘야죠. 내줘야 되는데 그걸 할 리가 만무하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거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혁신안 받아들여서. 성공하면 전 칭찬하겠습니다. 민주당 측도 그래 우리 경쟁하니까 해야죠. 혁신안 또 나중에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그 혁신안에 대한 경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불붙어가지고 더 나은 혁신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저건 빛 좋은 개살구다, 뭐 델리 만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변화가 없을 거예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나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총선이 끝나고 났을 때 이 혁신이 안 됐을 때 해야 될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짜 혁신을 막고 있다.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없긴 하죠. 끝까지 어떻게 그럽니까? 끝까지 따라잡네. 너무합니다. 잘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는데 아까 45세 미만이 청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45세면은 중년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스태프들 다 중년입니까? 그러면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한진희 조교님. 네. 이 청년의 의미 뭡니까?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는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좀 이렇게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청년 기본법에서 정해놓은 청년의 기준이 있어요. 19세 이상 그리고 34세 이하를 이제 청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정당에서는 당원 당규상 정해놓은 청년의 기준이 좀 달라요. 진짜요?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만 45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만 45세 미만.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제 만 35세 이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당의 경우는 이제 만 39세 이하로 보고 있는데, 근데 각 정당별로도 다르고. 그리고 청년 기본법에서도 다른데 유엔에서도 또 정하고 있는 청년 기준이 다르거든요. 몇 세일까요? 유엔. 30살? 65세입니다. 65세.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청년이면 다 청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기준들이죠. 그쵸, 마음이 청년이면 다 청년이겠죠.
되게 네, 65세 그 오빠한테도 오빠라고 불러야 돼요. 유행 기준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그러면은 청년이시네요. 아, 청년이죠. 네, 청년 기준이라는 게 정하기 나름이 되네, 나름이네요. 그렇죠.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너무 헷갈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우리만 이렇게 청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치인들도 항상 MZ 사랑을 달고 삽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한번 진출해보세요. 다 어디 가느냐고. 중동 갔다고. 네. 중동에 전쟁이 났다고. 이런.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네. 계셨고. 또 나와주셨나요? 또 어떤 분이 나와주셨죠? 예, 반갑습니다. 이재명이고요. 희망 있는 청년들을 구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은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 근데 예의가 없다? 예의 같으면 끊어버려야죠. 예, 그리고 당에서 다 나와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당 측에서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민지랑 친하다고. 민지 밤자하다. 내는 그 민준이랑 친해요. 민준아, 우리 캠프 올 때는 민지도 손 붙잡고 오라. 고맙습니다. 민준이도 있네요. 민주도 있고. 민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좋습니다. 진짜 민지와 민준이의 친구는 누굽니까? 접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대모사 천재래요. 좌우 대통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요. 네. 성대모사 할 때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혈당 조절 성대모사를 합니다. 좋네요. 네. 이 각 정당들도 선거 때마다 청년 영입하겠다, 청년 인재 받겠다, 그리고 가산점도 많이 줘가지고 네. 30%, 50% 청년 후보를 우리가 채우겠다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주 씨, 네. 실제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네. 20대, 30대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국회의원분들을 다 몰라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가산점 많이 주고 하면은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몇 프로? 한 네. 한 30%? 30% 아니에요. 땡입니다. 우리 한진희 조교님, 지난 네. 총선에서 당선된 청년 정치인이 몇 프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로 한정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난 21대 총선에 이제 출마했던 지역구 이제 후보자들이 네. 약 1,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20대가 15명이었고요. 그리고 30대가 5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후보자들 가운데서 약 6%밖에 안 되는 수치였던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그 바늘구멍을 통과를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니까 네. 이 사람들의 인원은 더 적어요. 몇 %일까요? 한 15%는 되지 않을까요? 15%. 성주 씨는요? 2배 불러요, 일단. 그럼 30%잖아요. 3배 불러요, 그러면. 고작 2%였다고 아하. 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청년 2030 너무 유권자들이 30% 인점을 비교를 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거죠. 이런 점이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요. 결국은 이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 약 2%에 불과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이 정치인들의 MG 구애, MG 사랑, 이거 정말 트루러브, 찐사랑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맞아요.